자, 호가트 두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 1장의 얘기를 조금 한 다음에 이제 2장부터 이 사람이 호가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이 목차의 제목을 보세요. 재밌어요. 그냥 이것만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장의 제목이 사람이 있는 풍경, 그들이 사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스몰 챕터 1이 구전 전통, 저항과 순응, 공식적인 생활 양식. 두 번째, 내 집만한 곳이 없다. 세 번째, 어머니. 네 번째, 아버지. 다섯 번째,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역사인지 무슨 기행문인지 그야말로 문화사예요, 문화사. 그래서 이게 무슨 구체적으로 자료에 대한 인용도 없고 그냥 자기가 옛날에 봤던 할머니에 대한 단상도 있고 내가 뭐 어딜 가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쓰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식의 논리가 그 당시에 역사학계만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옛날에 역사라는 게 다 문서를 보고 고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화 연구하는 사람들은 문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뭐 소설이나 신문 정도가 문서고 나머지는 자기가 보고 관찰한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그 논쟁적인 접근 방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챕터 3은 그들과 우리. 스몰 챕터 1이 그들 자존심. 두 번째가 우리 최선과 최악. 3. 참고 견디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참고 견디기라는 말이 뭐예요? 벌써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4장이 좀 중요해요. 4장이 보면 뭐냐면 대중의 실제 세계. 그래가지고 챕터 1이 개인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두 번째가 진정한 삶과 종교. 세 번째가 대중 잡지들의 삶 묘사법.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오면 느낌이 달라요. 응?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현장 경험을 얘기하면서 무슨 스포츠 얘기, 사람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 듣냐, 스포츠나 섹스 얘기를 주로 했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삶이라는 게. 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무슨 잡지에서 나오고 그런 게 과거에 그 노동자 계급들이 주로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도 무슨 우리가 종교 행사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들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삶의 일상을 끌어가는지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중 잡지들이 삶을 묘사하는 법이라는 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 양반한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역시 이제 인문학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 신문 같은 것들이 이제 이즈음에 나왔다는 거예요. 요 레이먼드 윌리엄스한테 배운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일요 신문 같은 데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사를 다루고 그 말투나 문체는 어떤 식으로 썼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여기 보면 뭐예요? 그 BBC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이때 텔레비전인가요? 뭐 이때 뭐 라디오 프로그램인가? 하여튼 뭐 이런 그 드라마 같은 얘기도 좀 하고요. 그 잡지에서는 무슨 그 노동자 계급의 여성들이 즐겨보는 화제거리가 되는 잡지. 그래서 무슨 패거스 페이퍼 같은 이런 잡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주로 그 잡지에서 여자들이 보고 깔깔대고 웃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에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이 일부의 5장의 마지막 장의 제목이 뭐냐면 풍요로운 삶이에요. 풍요로운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지금 그리고 즐겁게 해요. 스몰 챕터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저렇게 뭐 일상적으로 가고 뭐 신문 보고 재밌게 살았다는 거예요. 돈 쓰는 방법까지 여기서 나와요. 돈 쓰는 방식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다음에 그 스몰 챕터가 마지막 챕터입니다. 일부의 5장 클럽에서 노래하기. 그래서 노래하는 방식. 그 당시에 대중음악에서 인기 있는 음악의 방식이 뭐냐? 기본적으로 무슨 사람들의 정서를 그 감동시키고 서로 같이 그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221페이지 재밌으니까 한번 봅시다. 노래 부르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정해진 스타일이 있다. 이 스타일은 개인의 풍부한 감정을 강조하지만 최신 유행가 가수들보다는 덜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며 부드럽게 중형을 취하는 방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창 방식은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감정에는 유행가 가수들이 보여주는 가슴을 파고드는 특징은 없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과거의 노동자의 일상 삶이라는 게 뭐 종교 얘기도 하고 신문 보는 것도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도 했지만 이제 음악 얘기를 이 사람들이 자주 하는데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수라고 여기 보면 여기도 나와요. 무슨 상영 프로그램
주말에 이런 카페나 바에서 이제 우리 바에서 누구 초대해서 노래해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리톤 누구, 뭐 피아노 누구, 뭐 여배우 누구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노래 방식이라는 게 공감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막 현란하고 막 보통 사람들이 가서 올라가서 저렇게 노래 못할 것 같은 그런 노래는 아니라는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마돈나 같은 여자는 아니라는 거지. 1990년대 마돈나가 하는 노래나 춤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응? 마이클 잭슨이 하는 춤과 노래를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냐고. 그럼 못하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 이질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공감하지 않고 무대하고 공감할 수 없고 그냥 멀리서 박수만 치게 되는 거죠. 벌써 이제 호가들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문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질적이 됐다는 거죠. 오늘날의 문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부에서 거의 한 200페이지 가까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노동자 계급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그렇게 쭉 보니까 마지막에 5장에 풍요로운 삶이었다. 근데 6장부터가 2부예요. 그 2부의 전체 제목이 뭐예요? 새로운 것에 밀려나다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목차의 제목만 봐도 아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구나 하는 걸 알아요. 새로운 것에 밀려나다가 2부 전체 제목이고 6장이 약해진 활력이에요. 뭐가 활력이 약해졌어요? 전통적인 어떤 풍요로운 삶의 활력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보면 뭐래요? 이 1장 그 스몰 챕터 1이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 이제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고, 그다음 챕터 2에서는 관용과 자유, 챕터 3에서는 누구나 다 한다, 혹은 모두 거기에 있다. 이건 뭐예요? 집단의식과 민주적 평등주의. 요게 약간 그 또꾸빌이 말했던 어떤 그 다수의 횡포 같은 게 문화에서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스몰 챕터 4번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과 진보주의. 현재를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진보인 것처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잊어라. 과거 다 옛날 쓸데없는 거다. 지금 즐겨.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청년 문화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전통들을 굉장히 구닥다리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사람들이 했고 뭐 아무 생각 없어. 그러니까 미래도 없는 거죠. 그냥 오늘날만 즐기라고 하는 식의 그런 저속한 상품주의 문화가 이때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챕터 5에 보면 무관심주의.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부제가 개인화와 파편화. 그 사람들이 다 개인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2부에서는 6장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왔다. 그것이 어디서 왔냐? 자유와 평등, 진보라는 것과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자유민주주의고 1950년대, 60년대라는 게 새로운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고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유지하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돼서 물질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물려온 거죠. 그래서 노동자의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되게 과소평가한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노동자의 문화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분명히 노동자의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부터는 뭐예요? 그냥 대중문화라고 하는 커다란 카테고리 속에 노동자의 문화가 흡수되고 그 대중문화를 이끄는 건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상업주의적인 이해관심이 그걸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노동자처럼 사는 것이 막 촌스럽고 구닥다리 같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재밌어요. 이게 시간이 좀 있으면 방학 때 어디 발 뻗고 한 달쯤 천천히 읽어보겠다 생각하면 재밌어요. 나는 괜히 무슨 어려운 영국 역사책을 보느니 이런 문화사 같은 이 호가트 책을 보면 그 영국이 어떤 삶의 변화를 겪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 어떤 대화를 이끌어가는데도 확실히 풍부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음악이나 무슨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얘기가 이 안에 나온단 말이에요. 훨씬 더 그 소재가 풍부해지죠. 읽기를 권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250페이지에 보면 대중 출판물은 아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중 출판물은 자기만족 그리고 쾌락주의적 집단 개인주의 쪽으로 사람을 부추기고 있다. 이거예요 바로. 과거에 신문이나 소설이 어땠어요?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즐길 수 있게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쾌락주의적인 집단주의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런 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강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매체가 장악해버렸다는 거예요. 소설이나 음악이나 영화가. 그래서 여기 보면 251페이지에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그 어떤 시기보다 자유로웠대 이 시기가. 그런데
쓸 수 있는 돈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생산된 대량 생산된 이런 질 낮은 소설이나 음악들이 사람들을 풍요로운 삶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삶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압박이라는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 소위 역사의 평론이 재밌습니다.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